참. 근데 그런 충분한 에너지가 자비 쪽으로 남을 도와주는 쪽으로 해서 공덕 짓는 것도 좋지만 그걸 넘어서서 공부 쪽으로 향하면 훨씬 더 강력한 거죠. 요리를 막 내고 싶어도 몸에서 장애가 오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꾸준하게는 하긴 하는데 그 에너지가 강하지 않잖아요. 보살님 좀 에너지가 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장애인 거예요. 대신에 또 장점도 있어요. 만약에 에너지가 강하지 않는 사람이 좀 불선업적인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행이죠. 에너지가 충분한 사람이 사견을 가지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악의계로 떨어질 거 지옥 가잖아요. 자, 아까 혹시 아까 보살님 원하시는 말씀 있어요? 아까 보살님이 이제 선업을 많이 짓는데 또 그런 남편과의 그런 장애라든가 이런 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그 스님께서 마지막 그 법문을 하실 때 그 동안거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법문을 하실 때 어느 정도의 바른 견해가 있으면 마주하는 것들 대상들이 공덕이 다 된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그 말씀이 참 크게 와닿아서 한동안은 이제 막 이렇게 마주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좀 나쁜 마음이 안 일어나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참 잘해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동안거 기가 스님 안 계시는 동안 그렇게 지내야지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런 생각에서 조금 이제 물러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스님께서 좁았다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밀린다는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이제 경전도 보고 이제 뭐 또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지만 어떤 그 제가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에서는 역시 묶여서 자유롭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겨울이다 보니까 개를 범할 일은 뭐 거의 없고 그랬었는데 역시 그 제 이제 생각에서 일어나는 그 탐심과 그 화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역시 저를 좀 힘들게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탐심 정도야 또 뭐 남한테 피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뭐 거친 그런 건 아니니까 괜찮은데 화가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에서 평소에는 좀 이제 별로 그러니까 거사가 어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아무 말 안 한다든가 이랬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꾸 좀 지적 비슷하게 하고 말을 자꾸 좀 한다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내가 왜 이러지 이제 했는데 거사도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보러 양평 언제 가냐고. 그러니까 또 아주 좋은 일이네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공부하도록 지지하니까 처음에는 이 보살님이 그 열심히 사시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 보살님을 많이 아끼시니까 이제 밖에 어디 이제 활동하거나 좀 절에 가서 공부하면 별로 이렇게 조금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보살님이 변화되는 게 보이고 실제 삶에서 본인이 다 만족해 하니까 오히려 이제 참 훌륭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조금 그런 분위기가 그랬는데 거사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같이 그냥 제가 또 많이 웃고 그렇게 넘어가고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좀 확실히 이게 많이 그런 저의 그런 변화들을 저도 많이 느끼고 또 그런 좀 이게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하고 또 그럴 때가 있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너무 좀 사실 속도 좀 상하기도 하더라고요. 안 그랬는데 왜 요즘 화가 좀 나지? 그랬는데 또 그거에 너무 또 매이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조금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님께서 이렇게 막 어쨌든 굴곡이 있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좀 저는 그런 한 90일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런 당연히 그런 과정을 겪으실 거고요. 자, 개가 안 어겨지던가요? 개는 거의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개가 안 어겨지던가요?
그래요? 야, 보살님 그 같이 공부하시던 분들이 보살님이 오개를 받아 지녀서 네, 네. 몇 달이 지나도 어길 개가 없다고 얘기하면 6개월이 지나도 한 번 어길까 말까 이렇게 한두 번 어길까 말까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장 어려운 거는 이제 거짓말하는 게 그게 아직 제가 의도하지 하니까 않게 그죠? 의도하지 않게 직장에 밥을 먹었어 계시니까. 이러는데 제가 먹었는데도 그냥 나중에 먹을 거예요 뭐 하든지 뭐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제가 이제 그런 거는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게 하는 게 그런 거는 조금 조금 제가 이것도 어기는 건데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지인들하고 일본을 갔는데 이제 저는 일본 갈 때마다 이제 남아비루라고 생맥주를 이렇게 한 잔 한 게 그게 너무 맛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음식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같이 가신 분이 시켰어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옛날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이번에 한 번만 먹을까 한 번 먹을까 하고 있는데 옆에 분들이 진실이는 오기니까 안 먹는 거잖아 했는데 제가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 눈치면서 이분들이 나의 오기를 지키는데 도와주시는구나. 신장 역할을 하네요 이제. 네, 그분들이 진실을 안 먹었다니까 시키고 막 그러니까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는 속으로 한 잔만 이번에 한 잔만 먹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 맛을 아니까. 근데 이제 미리 그분들이 차단을 해주셔가지고 이분들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싶어서 안 하겠어요. 유혹을 잘 이겨냈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네. 그거 사실은 그때 졌으면 네. 그 욕망이 끌렸으면 순간 감각 쾌락은 네. 누리겠지만 후회가 따라오거든요. 네. 그리고 자존심에 네. 스크래치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고비였지만 어쨌든 간에 그죠? 그 옆에 분들이 도와줬든 어쨌든 내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부끄러웠는데 이분들이 도와주셨구나 싶어서.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지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쌓이면 다음에 경계에서도 또 지켜나가면 그게 보살님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여요. 그렇게 자꾸 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를 없이 한 거는 불가능해요. 의도는 있는 거예요. 못 알아차린 거예요. 네.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의도를 내가 예리하게 째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를 뿐이에요. 의도하지 세속에서야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 이제 법을 배우니까 훨씬 예리해져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습관적으로 하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나오던 이 습관성 표현들을 관용적 표현을 이제 사띠로 제어해야죠. 사띠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나오는 거예요. 좀 더 거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숙고를 하면 스스로 채찍질해서는 안 돼요. 자연스럽게 하면은 나아져요. 그리고 좀 범하면 어때요? 아주 미세한 불선업이잖아요. 피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거에 너무 완벽주의 할 필요 없어요. 완벽주의 하면 빠르긴 해요. 보살님처럼. 근데 그렇게 해서 익숙한 사람은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약간의 부담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뭐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다시 압박이죠. 이 수행이란 걸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즐기면서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생에 출가해서 생사해탈하고 이렇게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주 받고 그냥 하니까 좀 엄격하게 해야 되고 비난받지 적어도 않게는 머물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실 책무잖아요.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살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과부가 따라와요. 이 법 해서 공짜로 지금 얼마나 편하게 먹고 살아요. 비구들이. 그런데 마음대로 살아서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자신을 옥죄해서는 안 되고 그런 아주 미세한 거는 그냥 지켜봐요. 그러면 저절로 때가 되면 자꾸 숙고의 힘에 의해서 지혜가 증장되면서 사띠가 이래져서 다 저절로 지혜가 막아줘요. 대신에 이제 바로 알아야 돼요. 모르고 있으면 아이고 내가 의도 없이 그냥 했구나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한 거를 모르고 없다고 해버리면 개선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저도 자다가 밤에 자는데 10시 반쯤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엄마 주무셨어요. 네, 그러는데 자다가 깨갖고 비몽사몽이 가네 이런 생각도 못하고 그러고서 아니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의도나 그리고 아마 제가 잠을 안 자고 했으면 안 했을 텐데 비몽사몽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거짓말을 네, 선의 거짓말을 하는 걸 보고 음. 이게 꿈속에서까지도 이거가 오면 안 해야 그 되는데 업력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그러고 있구나 하고 제가 전화를 끊고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이 되면 이게 없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업의 흐름이 네. 우리가 우리 전도된 인식에 의해서 그게 아주 좋다고 생각했잖아요. 권장하잖아요. 네, 네, 네. 당장 보이는 이익들 때문에 그죠?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당연히 그게 무시래로 그렇게 해왔고 이 생에도 70년 살았는데 그 너무 급하죠, 그죠? 당연히 좀 걸리죠. 단기로. 그 보살님이 생각보다 그런 면에 탐욕이 많다니까요. 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강한 게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 장점이 되는 것이 단기 속성하셨어요. 열정적으로 열의로 되는 네. 변화거든요. 이번에 동안고 동안 저희 같이 감독하면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훌륭하십니다. 주제도 있고. 자, 보살님은 어때요? 고개가 잘 지켜져요? 거의 다 방학이라고 전 표현을 해요. 네네. 저는 스님께서 저한테 계속 경책하셨던 거를 음. 제가 그 스님 표현 하고 있었던 게 저였더라고요. 네네. 힘주고 네. 좀 빡빡해진 음. 찰나의 스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수행을 하겠다는 마음을 사실 내려놨고요. 네. 그냥 욕심이었는지를 좀 봤어요. 그래서 저는 뭘 즐기는 건 사실 없는데 내가 눌러서 즐기질 않은 건지 정말 즐기고 싶지 않았는지를 좀 지켜봤거든요. 네. 에너지가 없어서 안 지켰던 건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남편한테 최대한 잘해주자. 그래서 그때 12월 저도 같이 동안고 때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해줄 수 있는 거는 밥을 잘 차려주는 거. 그리고 그 제가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불만이 많았지만 남편은 많이 못 느꼈던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불만족이 많이 가슴이 이렇게 뛰지. 말을 많이 안 하다가 하니까 힘이 들어서 말하는 거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천천히 하세요. 네,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말을 하려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사실은 그래서 그 언니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힘이 빠지면 명상하는 게 힘들지 않다. 그래서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했던 것들을 사실 힘을 다 빼버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이제 최대한 잘해주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연민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두어 달을 보냈는데 업의 흐름상 그 명절 지나고 남편한테 불만이 다시 또 살짝씩 올라오더라고요. 정상이죠. 그래서 그래 흐름상 이게 한 번쯤 와주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그게 계속 가겠나. 그래서 좀 계속 지켜보는 거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좀 일찍 일어나서 명상을 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이렇게 명상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해고 나면 몸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는데 입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몸에. 한 시간을 앉아 있는데 근데 대신 잡념은 좀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몸에 긴장이 빠지고 제 몸에서 약간 그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말씀한 차제법을 하면 그냥 된다고 하셨던 게 잠시나마 이만큼 맛을 좀 보고 지금은 저희 인색함 스님이 저한테 남편한테 잘해주라고 했던 거를 전 해석을 내가 마음이 많이 인색함을 말씀하신 거겠구나. 또한 저 자신한테도 인색했더라고요. 뭘 그렇게 제가 수행자도 아니고 출가자도 아닌데 뭘 그렇게
그렇게까지 저를 다그치면서 음. 했는가.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밀렸다면 밀린 거지만 제 입장에서는 밀렸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잘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지혜가 개발돼서 그런 거예요. 탐욕을 보잖아요, 보살님 스스로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걸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것이 최선이라 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게 그게 제대로 가는 겁니까? 달려는 가는데 그죠? 자충우돌 하면서. 근데 그것이 내한테 오히려 손해가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가 오히려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생기니까 편하죠, 훨씬. 적당히 또 조절을 할 자신이 생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고비들이 계속 짜잘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의 안 오겠다 하지 말고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살색은 사실 없으니까. 없으니까. 할게 없고. 야, 조건이 좋았어요. 겨울이라. 여름에는 좀 나올 것 같아요. 도둑질은 그런 거야, 뭐. 음행은 뭐 술은 원래 안 마시고 거짓말은 할 일이 없었던 게 없었어요? 집에만. 거의 나갈 일이 없다 보니까 뭐.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가서 업지느니 안에서 있으면은 보존하잖아요. 하다가 보면 계속 개를 지니는 업이 흐르면 집에만 있었다 하더라도 물론 좀 험악한 조건에서는 깨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내 마음은 어때요? 계속 선업의 흐름이 흐르잖아요. 불선업이 확 자극적으로 일어나서 그 흐름이 자리 잡지 않잖아요. 이긴 거예요. 산속에서 아무도 안 만나고 살아서 개 지키고 살면 그게 악취에 날 수 있겠어요? 물론 그 사람이 서울 같은 데 나오면 이제부터 거칠어지겠죠. 그 힘이 좀 없어서 산속에 살더라도 괜찮아요. 물론 힘이 있어갖고 산속에서 그렇게 닦아가지고 서울 같은 데 나와도 유지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죠. 그러면 더 이제 선처에 갈 조건이 강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까지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 도와주지는 못해도 자기 혼자 잘 보존하면 선처에 가잖아요. 근데 괜히 이제 준비가 안 됐는데 세파 찌들려가지고 퇴보하면 손해니까 괜찮아요. 그것도 그 조건상 좋은 거예요. 항상 마음을 보살님 기력 부족 그죠? 에너지가 좀 약하시니까 그로 인해 이제 이게 약간 이렇게 다운되죠. 그러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주위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가족이나 뭐 부모님이나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조건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조건이 없어지면 화가 안 날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 이제 스님 법문을 보고 있는데 그게 알고리즘으로 계속 이제 수행자들이란 그 채널이 있더라고요. 이제 전국 사찰에 계시는 혼자 계시는 스님들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분들은 이제 혼자서 생활하면서 수행하면서 이제 저분들은 번뇌가 얼마나 없고 마음이 얼마나 평온할까 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신랑이 계속 나와서 봐도 스님 보고 있고 나와서 봐도 스님 보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도 안 늦었다면서 저보고 지금도 안 늦었다고 저보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렇게 혼자 살면 정말 번뇌가 없어질까? 이런 조건이 안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안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생기죠. 근데 그 어떤 스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 스님은 번뇌가 없으시려는데 저도 번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수행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해결을 하시고 또 너무 누르지 않으신다고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또 그분도 말씀하시는 게 그 스님도 말씀하시는 게 저도 수행자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번뇌가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그거 이제 바로 보면서 이제 뭐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번뇌가 조건 따라 일어나죠. 혼자 있고 문간에 있어도 번뇌가 없을까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그 외딴 곳에 혼자 방음이 잘 되는 걸 주고 최상의 밥을 줘도 번뇌가 없을까요? 씹다가 돌이 들어가도
화가 나고, 맛있는데 아 이거 부족하네 해도 화가 나고, 그죠? 맛있는데 배가 부르면 아 더 먹어야 되는데 화가 나고, 번뇌가 없을 수는 없어요. 마음이 쉬지 않는 한. 그러나 조건이 상대적으로 번뇌의 조건이 적으면 번뇌가 좀 줄 조건이 되겠죠. 똑같은 지혜 수준이라면, 그죠? 그러나 그 순간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죠. 조건이 약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산속에 혼자 있다가 도시에 오면 조건 따라 번뇌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그래서 혼자 있더라도 그 속에서라도 마음을 제대로 깊이 봐가지고 깨를 철저히 지니면서 그 번뇌 조건을 끊임없이 봐서 제거해 나가는 그러한 수행자라면 어때요? 나와도 그게 별로 번뇌로 안 되겠죠. 시끄럽든 누가 뭐라 하든, 그죠? 그러니 보살님이 지금 그 조건이 없으면 일시적으로는 변하죠. 잠재되어 있으니까. 왜 치는 조건이 없으면 안 일어나잖아요. 사라진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재돼서 흘러가는 거죠. 조건식으로. 그러다가 그것이 다시 나타나면 탁 가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될 수 있으면 번뇌의 조건을 피하는 것은 현명한 거예요. 가급적 피해야죠. 그걸 왜 맞닥뜨리고 있어요? 번뇌가 계속 일어나는데. 맞닥뜨리면서 내가 그 번뇌를 봐야 할 시기도 물론 있어요. 피하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맞닥뜨려지는 건 어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게 어디 나와요? 맛집하니까야 M2 모든 번뇌경이 나오죠. 지금 여기서는 3권에 넣어놨어요. 맛집하니까 1권이에요. 피해야 될 번뇌들, 그죠? 견뎌내야 될 번뇌들. 처음에는 봄으로써 해결해야 될 번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피해야 돼요. 어떨 때는 견뎌내야 돼요. 모기, 더위, 파리, 추위, 도마뱀 이런 것들 막 닿잖아요. 피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피하셔요. 부처님 피하라고 그랬지. 근데 피하는데 계속 쫓아와요. 이런 데 있으면 다행이지만 야외에서 수행하는 사람 안 되잖아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그 감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건을 될 수 있으면 피하되 좀 피하기 어렵잖아요. 가정생활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내한테 업과 가부의 조건이구나 하면서 견뎌내야 돼요. 처음부터 무조건 내가 견디리라 해서 업과 가보구나 이렇게 해서 흔쾌히 견뎌지면 그렇게 견디면 돼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면서 견디는 사람 있잖아요. 어리석죠? 그때는 피해죠. 그렇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피할 수 없으면 감내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즐겨라. 이거는 좀 이제 사실 환상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즐긴다기보다는 그 속에서 오히려 더 지혜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런 장애가 왔을 때 사실은 그걸 지켜보고 극복하면 지혜가 크게 개발되거든요. 그걸 너무 이제 좀 세속적인 문학적 표현으로 이제 즐겨라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제 보살님은 어때요? 그 다음 차례예요. 그래요? 저는 그래도 다행히 도반들하고 같이 경도 있고 또 아침에 그 메일 보내주시는 것도 있고 다는 못 들더라도 조금 듣고 아니면 그 보내주신 음성 녹음과 관련된 경구들이 올라올 때 그것도 보고 이러면서 조금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좀 상반기 내내 작년 내내 들으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잘 모르는 얘기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님 얘기해 주실 게 굉장히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수행에 관한 얘기였지만 그 가끔씩 나오는 전문적인 그 언어들 이런 것들이 답답함이 있었는데 더 일상적으로 풀도록 노력할게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나 이게 되게 이렇게 글 모르는 한글 모를 때 답답한 아이가 글을 바라볼 때처럼 조금 어떤 부분에서 이거 좀 다 이렇게 체계나 이런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해가 있었으면 이렇게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이제 저도 조금 그 공부를 따로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 보여지는 것들, 네. 다시 읽혀지는 것들이 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시간은 되게 동안 동안 좋았고. 그 동안 것 동안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걔를 여쭤보는 거니까. 아, 걔는 중심으로. 그게 뭐 아까 여러 보살님들 얘기처럼 겨울이라 살생할 일 없었고 묘하게 우리 집에 겨울에도 있던 벌레들이 올해는 안 보였어요. 예,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마주칠 일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 조건이 되게 좋아졌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원래 술은 안 먹었고 예, 외도도 뭐 할 일은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되게 제가 처음에 오게 받으면서 되게 거짓말에 대한 게가 제일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제 이렇게 조금 제가 그러니까 뭐지 좋은 거짓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새기면서 엄마나 언니들한테도 이제 이렇게 그 애둘러서 좋게 말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좀 자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이고, 좀 훌륭합니다. 잘 지켰고, 이제 하나 좀 그랬던 게 도둑질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먹는 거 보면서 욕심 되게 많이, 그러니까 제가 알고 보니까 식탐이 엄청 있었구나 이거를 요즘에 예, 제가 많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먹고 있네?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막 더 먹으려고 욕심내나 이런 마음들을 제가 다시 보면서 그러니까 저의 또 새로운 부분을 보는 과정도 좀 있었어요. 훌륭한 일입니다. 사실 이틀 3일 전에 이틀 전에 들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공유하자고 이렇게 그 3개월 동안 개를 안 어기는 흐름을 여러분을 지켜나가면요, 이런 흐름이 있는 사람이 악착이 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선하지 않은 이상은 못 나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봐요. 축생계는 어때요? 살생, 살인하는 것이 우리로 치면 그게 삶이에요. 여기 봐봐요. 시시때때로 시도 때도 없이 살생을 해요. 살인을 해요. 심지어 우리로 치면 그렇잖아요. 고양이 봐요. 재미로서 죽이고, 개도 똑같아요. 죽이고, 간혹 좀 살려주는 개가 있죠. 물고기도 물에 넣어주고, 그 드물죠. 보셔요. 그런 마음이어야 거기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5개를 잘 지니면 그죠? 별로 할 말이 없죠. 그죠? 좀 경책을 해야 되는데. 자, 보슬님은 어때요? 저는 이제 살생계는 잘하면은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김장철이어서. 그랬는데 우연히 그 배추가 일찍 왔어요. 11월에 와서 남들보다 좀 빨리 김장을 했는데 재료를 사러 갔는데 날이 따뜻해서 뭐 생새우, 굴, 뭐 낙지 이런 거가 없더라고요. 어머님한테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거짓말 그렇죠.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살생하는 것을 아주 무사히 넘겼고요. 네, 그래서 저 이런 걸 보면서 역시 나를 누군가가 도와줘 늘 이런 생각으로 사실 지내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술 마시는 거는 저희 남편도 이제 뭐 맥주 같은 거 와인 같은 술은 좋아하진 않는데 그 정도는 아주 간단하게 조금씩은 먹었는데 그러니까 좀 맛있는 안주거리가 있고 이런데 우리 남편이 이럴 때 맥주 한 잔 마시면 좋겠다 하면서 당신 때문에 안 되지. 그러니까 덩달아서 같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야 되는데 자기는 먹어도 돼 이 말은 했어요. 제가 그 권한 거잖아요. 그런 사소한 실수 그리고 거짓말개는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머님이 하셨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만 처음 하는 말인데 그러면은 네 그러고 들었던 게 많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어머니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좀 약간 서운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그냥 아주 잘 지키시네요. 그죠? 네. 그래. 또 섬세하게 내가
애매한 때가 있잖아요. 어기는 건지 안 어기는 건지. 이때에 사띠가 일어나고 또 다음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또 사띠 알아차림이 일어나거든요. 한번 겪었기 때문에 더. 그러면 그때는 더 잘 지키겠죠. 합리적으로. 물론 이거에 대한 지혜로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 사례를 가지고 지혜로서 봐야겠죠. 조사하고 반주해서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해야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날 때 탁 사띠가 강하게 일어나는데 아까 그거는 먹어도 된다 한 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권한 건 아니죠. 당신은 드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선택에 맡기는 쪽이니까 그는 이제 거기 지옥과 천상경에 보면 40가지 얘기가 나오죠. 자기가 십불선법을 특히 십불선법을 자기가 범하고 그거를 칭송하고 그걸 동의하고 그죠? 권하고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건데 그 보살님 것은 이제 그 약간 동의한 식이죠. 그래서 권한 쪽보다 약간 동의하는 거니까 조금 더 약하긴 하죠. 거기서 딱 끊었어야 되는데 그 말까지 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그 5개를 어긴 건 아니니까 그죠. 약간 미세한 걸 스스로 어긴 거죠. 그거는 보살님이 사띠로서 잡아냈고 다음에 그럼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시고 싶으세요? 침묵 훌륭합니다. 혹은 늘 본인의 업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향상으로 가면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음에는 그러면 술 먹으면 생기는 과거에 대해서 남편한테 설명을 하면 엄청나게 좋은 일인데 그 내 말이라면 귀담아 들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그 상황적으로 또 화 안 내고 그렇죠. 괜찮을 것 같다 하면 하면 적절한 좋죠. 상황일 때 훌륭한 일이에요. 해보겠습니다. 남편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고 또 그만한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 뭔가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남편이 힘들게 해서 조금 사실은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전에는 남편분이 보살님이 좀 짜증은 냈지만 본인이 이제 즐길 때 있어서 보살님이 같이 동참을 했잖아요. 그걸로서 스트레스도 풀었는데 지금은 보살님이 안 함으로써 그 즐기지 못하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게 역으로 보살님에 대해서 약간 자기도 모르게 또 알게도 모르게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가만히 생각한다면 남편이 내가 계를 지키도록 도와주는 부분 협조 잘 해주시잖아요. 좋은 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배려해 주니까 또 한편으로 남편은 참아야 되잖아요. 억지로 사실은 보살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역으로 나에게 좀 강하게 오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비구는 그런 게 다 연계된다 봐요. 누르면 원래 튀어나와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좀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그러니까 더 선업적으로 남편이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나 감각적 욕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예요. 술은 거치니까 좀. 술은 잘 안 먹는. 다행이네요. 그래요. 잘 안 먹는 걸 이제 완전히 안 먹도록 조금 서서 유도하면 아주 훌륭한 일이죠. 훌륭합니다. 그래요. 보살님은 그 얼떨결에 어떻게 잠결에 한번 그렇게 또 됐네요.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줍니다. 또 이게 또 맑은 정신일 때는 분명히 그런 얘기는 안 했을 텐데 제가 이런 일 말고도 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거짓말을 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더라고요. 많이들 생각하고 저도 많이 했고요. 근데 결론은 이 비구가 내린 결론은 이래요. 부처님 법에 입각해서 그 기준은 절대적으로 부처님 법이니까 네. 초기 불교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아니라 니까에서 그랬을 때는
그래도 원칙대로 가야 되고 그게 잘 힘들다 할 때 침묵이 있잖아요. 성스러운 침묵. 침묵 때문에 발생하는 업들은 그거는 내 어떤 과보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서 업 짓는 거는 그 사람 업이에요. 관여하려 하지 말아요. 자꾸 남의 인생에 관여하니까 결국은 엮이고 피곤해지는 것이고 조그만 선업, 지금의 어떤 상황을 좀 좋게 만들자, 난처함을 모면하자, 또 돕자 이런 아주 조그만 선업을 지으려다가 정말 내가 법에 입각해서 해야 될 좋은 업을 놓치는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다 전도된 인식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늘 주의해서 오로지 부처님 하신 말씀대로 하고 부처님 말씀을 잘 배우다 보면 그걸 피해나가는 방편들이 있어요. 그 방편이 아직 여러분한테 안 와닿고 여러분들이 전도된 인식이 강하니까 그런 방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감각적 욕망에 기반한 그런 관계들을 계속 맺어야 되잖아요. 정에 입각한 그죠? 지금 이 법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감각적 욕망에 기반한 관계라면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정이나 인연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늘 집착하잖아요. 불안해하고 못 견뎌하고 이런 것들의 반작용으로 잘하려고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자비도 있을 수 있지만 자, 그래서 그런 자꾸 그 불선업적인 어리석은 요소들을 계속 보고 제거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뚫리게 되면 계속 뚫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견해가 잘못되면 결국은 무너져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하죠. 이제